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오늘은 박정훈 산업조직심리학 박사, 지상록 창원시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남엔 확진자가 없지만 도나 각 지자체는 유입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을 주력으로 하는 경남의 지역 경제 타격은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 진해 군항제를 취소해달라는 민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각 지역마다 정월대보름 행사도 취소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제 지역구의 가장 큰 행사인 진동면 큰줄 다리기 행사와 그리고 이맘때쯤 창원 전역에서 열리는 정월 대보름 행사가 모두 취소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의 졸업식이 축소되거나 모두 취소된 상황입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인 입학 개학식을 2월 28일로 좀 연기를 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정부 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선 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하는데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아마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지자체의 이런 행사 취소 조치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자체로서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잉 반응이 아니냐라는 의문점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2차, 3차 감염자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고 소극적인 대처로 감염자가 발병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대처로 발병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 더 옳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질문을 했을 때 소극적 대처로 발병자가 나타나고 어려운 상황을 처했을 때 왜 적극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이 더 비난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가의 최우선 의무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처럼 경상남도나 창원시에서도 도민과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이런 적극적 조치, 물론 어려움은 좀 있겠습니다만 많은 도민분들도 적절하다고 보실 텐데 문제는 이런 행보와는 또 반대로 여러 지자체에서 관광객 유치를 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 1월 28일에 그 창녕군의 그 관광객 유치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도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리 수도권 기차 여행 성과 보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체류형 관광 확대로 그 관광산업 경쟁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창녕군은 올해 편성된 사업비 5천만 원을 이달부터 소진시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한 업체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의료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유가 그 이야기들이 신규 유입되는 바이러스를 차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런 의료진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굳이 무리하게까지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상황이 언제 안정화될지 모르는 상태에다가 관광업계 고통을 좀 생각하면 각 지자체는 다가오는 모든 행사를 또 취소할 수 없는 노릇일 텐데 일단 도내 중소기업 피해에 대한 구제책은 창원 상공회의소에서 노동부에 선제적으로 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 관광업계 피해에 대한 구제책 역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고민이 필요하고요. 관광객뿐만 아니라 수출 기업들과 화해 단지 등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에서는 민간이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TF팀을 구성했고 사업체 지원반과 신종 코로나 예방 홍보반 그리고 관광객 동향 관리반 등 3개 반을 운영하면서 관광 사업체의 피해 사항을 파악하고 행정과 재정적으로 지원 사항을 검토 그리고 중앙에 건의 그리고 세코의 방역 등을 강화하면서 여행사들의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주요 관광 시설에는 손 소독제와 체온계 그리고 마스크 등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단에서 수출 기업에 대한 피해 사례와 애로 사항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중앙정부의 이러한 애로 사항들을 지금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자체의 촘촘한 대처로 좀 관광업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가 중국 혐오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경남은 중국인들의 유입이 많은 산업단지와 농어촌 지역, 대학교도 많기 때문에 이런 혐오 분위기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그 내용과 대응 자세 짚어보겠습니다. 자,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의 신종 코로나 관련 설문에 좀 따르면 감염도 두렵지만 이 감염으로 인한 주위 비난이 더 무섭다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재 확산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 중국 혐오가 그 대표적인 예일 텐데 무조건적인 중국 혐오 좀 경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경계해야 되고요. 수치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경상남 도내 외국인 수가 7만 6천 명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
6,200명 정도가 중국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도내 중국인 유학생은 809명, 창원시 관내 중국인 유학생은 446명이 있는데요. 네. 이들 대부분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거나 중국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발원지인 중국 우한 지역에서 건너온 중국인들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이지 네. 중국인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괜히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중국 전체에 대한 혐오 현상으로 올까봐 하는 그런 걱정들은 조금씩 있고요. 최근 유학생들 중 중국을 다녀온 학생들은 22명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예. 또 입국을 예정 중인 중국인에 대해서는 이제 지자체에서 입국을 좀 연기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자체에 대한 혐오는 조금 너무 앞서 나간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 지자체나 정부의 과도한 대응, 또 이와는 반대로 엇박자 대응들이 불안 심리를 더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 공포나 그 불안의 그 심리학적 원인은 그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간은 기본적으로 예측되지 않은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그 불안이나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킬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뭐 앞에서 그 우리 그 지원님이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그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라는 점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정보 전달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불안이 전달되고 그리고 재생산된다는 겁니다. 네. 그 결과로 인해서 왜곡된 공포가 발현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접촉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왜 그리고 국내 첫 2차 감염자가 그 3차 그 첫 2차 감염자이자 3차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6번째 환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응이 더 큰 논란을 일으켰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 정부의 그 조급함과 그 조급증과 미숙함은 부처 간의 엇박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탈 수 없다. 뭐 이런 네. 발표를 했다가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복지부에서는 또 유증상자도 새로울 것이다. 뭐 이런 발표를 했다 번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있습니다. 예. 자, 지상록 의원의 지역구가 구산 진동면으로 농촌 지역으로 좀 분류가 되죠. 농번기가 되면 일손이 부족할 텐데 좀 이 중국인 노동자 수급이 차질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 지역구에서는 그러한 우려는 크게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행이네요. 네, 현재 창원시 관내 외국인 수가 15,000명 중에 하포구가 2,280명 정도, 이 중 네. 620명이 저희 중국 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 지역구인 하포구에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중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은 편인데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이제 중국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인에 대한 문제는 크게 저희 지역구에서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번 주 일요일에 마산 번개시장을 갔는데 네. 평소보다는 마스크를 쓴 분들은 조금 많이 계셨지만 네. 여전히 많은 인구와 유동인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크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뭐 비교적 동요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좀 다행인데 사실 저희가 이 문제를 짚는 이유가 이번 오해로 인해서 중국인들이 영영 발길을 돌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경남으로 돌아오기 때문일 텐데 그래서 경계가 좀 필요합니다. 자, 이번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실제 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전 경남 이주민 지원센터 김광호 상담실장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호입니다. 네, 중국 혐오가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실제 사례도 좀 있습니까? 네, 지난 월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그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설날 휴일을 쉬고 오는데 그중에서 창원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근로자가 휴가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건 있었습니다. 네. 그때 휴가를 갔다가 오는 그분에게 인천공항을 빠져나온 그분에게 회사 측에서 2주 동안은 회사에 오지 마라 이렇게 했던 건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기숙사도 이용하지 마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우한 출신도 아니시고 그리고 아무런 증상도 없는 분이었는데 네. 그렇게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출근을 시키지 않았었습니다. 당장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으면 지낼 곳도 없는 그런 분을 막무가내로 공장에 오지 말라고 했던 건데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좀 조심하는 것은 좋지만 중국인이라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편견을 가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앞으로 경남도민들이 중국인 노동자나 이주민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이탈리아의 어떤 음악 학교에서 중국을 다녀왔느냐 뭐 이것에 상관없이 동양인, 특히 중국, 한국, 일본인이라는 것만으로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외신도 보기도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른 나라에 가면 차별과 편견의 시선을 견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그 국적을 따지지 않고 편견 없는 시선으로 대해야 될 것이라고 도덕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미 한국은 그리고 특히 경남은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그리고 이주민들이 함께 거주하고 함께 생활하고 일도 하는 그런 이웃이 되었거든요.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나와 남을 갈라 세우지 말고 그런 따뜻하게 감싸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 경남 이주민 지원센터 김광호 상담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중국 혐오 현상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건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좀 큰 몫을 할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뭐 정부나 지자체 또 언론의 역할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매우 중요한 시점이죠. 그 외국단 정보도 사실은 문제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그 집단 역동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 쉽게 이야기하면 그 과거에 일본의 그 관동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관동 대진 그 일본인들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그 원인을 한국인들에게 돌리고 그 예. 우리 한국인들이 수천 명의 희생을 당했던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우리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 그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 하면은 네, 그 이런 혐오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의 잘못도 좀 크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보 전달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 그리고 때로는 왜곡된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조직 심리학 박사니까 이런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 2월 6일에 20대 유튜버가 부산 지하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몰카를 찍었다가 지금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곡된 인정 욕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매슬로의 욕구 이론에 등장하는 인정 욕구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존재이거나 주목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도덕 불감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이나 뭐 어떠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는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 욕구, 도덕 불감증이라는 두 가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가짜 뉴스를 막을 방법은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집단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그 구성원의 사회 개인들이 집단에 소속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서 항상 우리가 똑같은 의견을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소외되는 사람이 발생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주대 리더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갈등은 인간의 갈등은 끊임없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만 갈등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갈등은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네. 네,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나 리더들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봉합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뿐이지 네. 갈등 자체를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리더들이 어떻게 봉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중국 혐오 확산을 막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 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도 얼마 전 다중이용시설을 직접 방문하면서 네. 현장을 점검했었는데요. 지자체장들이 이러한 행보를 직접적으로 보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얼마 전 확진자와 접촉을 했었던 해군 군무원도 음성으로 판명이 되었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지자체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조사하고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창원시나 경상남도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신종 코로나에 대한 뉴스와
보건소의 위치, 발생 동향 등 관련 내용들이 많이 기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네. 창원시에서도 가짜뉴스가 몇 건 떠돌았고 그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했었고 그걸 또 검거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공포심과 분열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빠른 사실 유무에 대한 모니터링과 네. 유포제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시의원으로서 지자체에 요구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사망자도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완치자도 지금 두 번째까지 완치자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상남 도내에서는 확진자도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들과 도민분들, 시민분들께서도 국가를 믿고 이제 저희 창원시와 경상남도를 믿고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가짜 뉴스나 혐오 분위기를 좀 막을 수가 없다면 리더들의 중요성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셔서 혹시 뭐 지자체에 바라는 점 있으십니까? 뭐 현재 그 경상남도나 창원시의 대응은 그렇게 뭐 나쁘다고 평가할 그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상당히 나름대로 그 열심히 대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거기다 단순히 이제 그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나만 더 전달을 드린다면은 네. 지금 사실 이 불안이 가중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지자체가 지금 명확하게 정보를 잘못 전달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면은 그 관공서의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한번 이번 기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뭐 지자체 외에도 도민 스스로도 과도한 혐오 이런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현명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주문 좀 하고 싶으십니까? 예, 뭐 저는 도민들에게는 사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하는 한다고 말을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2015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은 한 해 감기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2,37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2.03%고요. 지난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34.4%, 그리고 사스 같은 경우는 9.6%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 국내에서는 사망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큰 공포나 불안을 가지기보다는 의료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서 개인 위생에 철저하시고 네. 일상생활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지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도민 스스로가 어떤 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해 이제 감기 때문에 사망하시는 수가 2,000명이 넘어가는데요. 지금 아직 이제 이렇게 큰 이슈가 몰고 와도 사망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는 확진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우리가 물타기처럼 너무 큰 걱정을 해가지고 괜히 더 그런 심리들 때문에 마음이 더 이상해지고 하는 부분들은 네.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좀 총선이 다가올 예정이라서 네.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문제를 총선에 좀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의 문제를 이렇게 총선용으로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필요 없이 이런 국가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로 발 맞춰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총선에 이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제약회사나 마스크 업체 그리고 지금의 여당에게 가장 유리한 사건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인을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불안하게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러다 보면은 현 집권 여당인 현 정부와 집권 여당에게 표가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은 박정훈 산업조직심리학 박사 그리고 지상록 창원시 의원 두 분과 함께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중국 혐오 현상에 대한 대응 짚어봤는데요. 중국인에 대한 과도한 경계,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헬로 이슈토크는 유튜브 채널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5